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좌표 평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X축, Y축, 원점을 기준으로 점에 대해서 또 한번 그 도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보면요. 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지금 P점에 대해서 자 이렇게 P1이 되고요. 그래서 X좌표는 일치하고 Y좌표는 마이너스만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자, Y좌표는 일치하고 X를 마이너스 X로 그 다음에 원점은 두 좌표에 모두 마이너스 5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해서 X 대신 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면은 X 대신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괄호치고 대입. 그러니까 점의 대칭 이동과 비슷하다고 했었죠. 자, 오늘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교과서는 160페이지입니다.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점의 좌표라든지 아니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X축이나 Y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그 데칼코마니아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원래 점과 그 다음에 이동 후의 점에 대해서 좀 나름 추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름의 정리를 이끌어낸 거죠. 근데 Y는 X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상상력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배웠던 이 Y는 X가 직선이니까 X축, Y축 역시 직선이죠. 그럼 그러한 이제 축에 대한 대칭에 대해 원리를 좀 분석해서 여기에 이제 적용해보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축 한번 보면요. 이 P라는 점, 그 다음에 그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의 P1이라는 점, 요 P랑 P1이라는 점을 한번 이어봐요. 선분으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요곳의 대칭 이동에 관여한 기준이 되는 X축이 결국은 그 선분을 수직 2등분하죠. 그죠? 또, 자, 이 P라는 점을 기준으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통해 P2를 얻어내고 그 둘을 이어요. 반듯하게 선분을. 그랬을 때 P, P2라는 선분을 그 대칭 이동에 기여한 기준이 되는 Y축이라는 사실 이것도 직선인데 그 직선이 그 선분을 수직이 등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비슷하게 이 y는 x도 역시 x축과 y축처럼 직선이니까 p와 그 다음에 그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의 그 점의 좌표를 p'이라 하면은 그 둘을 반듯하게 이은 선분을 이 y는 x라는 직선이 수직이 등분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등장한 거고요. 그리고 우린 요걸 통해 한번 자, 이 P점을 x, y 그 다음에 이동 후의 점을 P', x', y' 했을 때 요 좌표들끼리 어떤 관계식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물음에 답을 해볼게요. 자, 선분 P, P'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자 m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음에 이제 활동 2번은 네모칸을 채우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활동 1에서 구한 점, 이 점이죠. m이라는 점은 지금 y는 x 위의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요 y는 x 위에 여기 각각 대입해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자, x 프라임 더하기 x와 y 프라임 더하기 y가 각각이 대입돼서 등으로 연결되면 돼요. 다음에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이제 프라임을 포함한 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런 문자끼리 서로 좌변과 우변으로 이항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했냐? 또 여기서 이제 1번식이 그냥 하나 정리가 된 거고요. 자, 직선 P'은 y는 x의 수직이므로, 그러니까 수직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의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x 프라임 마이너스 x와 y 프라임 마이너스 y,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한 거예요? P 프라임이 결국은 그 원래 이동 전과 이동 후에 그 점에 대해서 선분을 그었을 때 그것이 이제 기울기인 거죠. 근데 y는 x라는 직선의 기울기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그냥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곱한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 분모의 x 프라임 마이너스 x를 양변에 곱하고 또 적당히 이항을 통해 2번식을 얻어냈어요. 그러면은 자 1번식과 2번식을 한번 연립해 볼 건데 지금 한 끼리 더하면 되겠죠. 여기 더하고 우변끼리도 더해요. 그러면은 이 x 프라임은 2y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양변을 2로 나누면 x 프라임 y가 되겠고요. 여기 선생님이 써놨네요. 이걸 한번 참고할게요. 자, 1번과 2번식을 더해서 좌변과 우변을 계산. 그러면은 2x 프라임은 2y가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x 프라임은 y가 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번 빼주면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x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원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 p 프라임의 좌표인데 대신 y와 x를 대입하면 y, x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원래 P라는 점의 좌표는 x, y였는데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을 하니 그 좌표의 위치가 바뀌어서 y, x로 이름 붙여주면 되는구나 라는 원리를 하나 얻었네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리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그럼 y, x다. 자, 한번 보기 볼게요. 5, 마이너스 7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자? 지금 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 점의 결과는 자, 이 x좌표를 y좌표로, y좌표를 x좌표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 5다.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문제 4번을 그냥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게요. 자, A라는 점, B라는 점 각각 좌표가 주어지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바꾸면 되겠죠. 7, 마이너스 10 얘도 마이너스 6, 0 이렇게요. 자, 쉽죠? 자, 넘어가서 이번엔 그래프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F라는 이 도형 검은색의 이제 곡선인데요. 얘를 이제 원래의 도형으로 y는 x라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 이동했을 때 이 빨간색의 곡선, 즉 이름은 f'이라고 붙였네요. 요게 되는데 요 f'에 대한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이 f란 방정식 애초에 fx, y는 0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왜 그러면 y, 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이끌어냈냐? 요걸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앞서 우리가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모두 다 점에 대해서 우선 판단했죠. 그래서 점을 한번 P를 찍어봤고요. 요 곡선 위에 한 점. 그 다음에 그 점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대응되는 점 P'을 x', y'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x', y'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우선은 이 두 점 사이에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관계니까 앞서 우리가 유도했듯이 x'은 y가 되고 y'은 x가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x, y는 꼴로 표현하면은 각각 이 좌우변 바뀌어 쓰는 거니까 요렇게가 정리되고 요렇게가 정리되는 거네요. 그래서 fx, y는 0이 요 애초에 곡선의 이제 방정식이었다면 그 자리에 각각 y'과 x'을 넣을 수 있다고 지금 등으로 성립하니까요.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에 애초에 미지수를 x랑 y라는 변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붙여주면 돼요. y' 대신 y라고 x' 대신 x라고 이름 붙여주면은 끝나죠. 그리고 애초에 그 x'과 y'이란 점 자체가 이 빨간색 곡선,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한 후에 곡선을 이루는 점의 좌표니까 그것들로 구성된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f, y, x는 0이다를 빨간색 곡선의 방정식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요 f'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루는 점들은 모두 다 y는 x에 대해서 이 f라는 곡선을 이루는 점들에 하나씩 다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럼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하면은 또 x와 위치 바뀌죠. 그래서 y, x가 될 건데 그 y, x는 또 여기 있는 방정식에 대입해 성립해야 되니까 x자리 y를 대입하고 y자리 x를 대입해서 f, y, x는 0이다 라는 식을 또 유도해내죠. 근데 애초에 x와 y는 여기 곡선 위의 점이었으니까 또 f, y, x는 0이다 라고 우리가 그 대칭 이동 후에 도형의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예요? 우리 앞서서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좀 비슷하게 부호 변동도 있고요. 그쵸? 근데 이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죠. 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x랑 y 좌표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역시도 x랑 y 각각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구나. 원래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수월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표현. fx, y는 0이란 방정식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자. 그러면은 x 대신 y 통째로 대입, y 대신 통째로 x 대입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이고 이것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x 대신 통째로 y를 대입하고 y 대신 통째로 x를 대입하자. 그래서 자, x 대신 대입했고요. y 대신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x, y 순으로 또 정리했으니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다 하고 또 금방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5번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다 풀었죠? 여기까지 해결하면 우리가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또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에 3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 직선이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래요. 그럼 뭐예요? 자, x랑 y 위치 바꾸면 되겠죠. x 대신 y, y 대신 x 해서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x, y 상수순으로 쓴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다음. 자, 요건 이제 애니메이션 선생님이 또 빠뜨렸네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0.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인 것 같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자? 우선은,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 써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x 대신 y, y 대신 x로 바꿔서 썼고, 거기에 또 x, y 순으로 쓴다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다 해서 원의 방정식에 대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후에 결과의 방정식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대칭 이동 모두 공부해 봤고요. 자, 우리가 결국 여기까지 해서는 이제 그 1학기에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모두 다 다룬 거예요. 고생 많았고요. 한 학기 동안.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대단원이라든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겠죠. 남은 원격 기간 동안은 그렇게 또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